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 12월 21일 일요일이고 시각은 8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산타랠리를 대비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총 1위인 알테오젠과 12인 3,000당 제약에 대한 단타로 접근할 만한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영상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저는 어떻게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복귀 영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덕분에 그 구독자와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1000명을 향해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광동제약에 대한 설명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3,000당 제약 알테오젠은 산타랠리를 대비한 단타인 종목으로 제가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광동제약은 절대로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뭐 크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차트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욕심이 나가지고 큰 금액을 베팅을 하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게 되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중기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과 3,000당 제약에 대한 영상은 자세하게 브리핑을 안 드렸어요. 차트에 대한 부분과 수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냐 테마가 있는 회사냐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동제약은 좀 더 심의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새벽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좀 보시면서 차트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코드 번호는 009290 광동제약이고요. 자,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1번부터 쭉 한번 읽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팩트에 의거해서 제가 뭐 네이버에 올라온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의 내용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직접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내용을 팩트로 여기에 적어놨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번 정부 코스닥 정책 활성화, 이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 사업인데 정부 코스닥 정책 활성화는 정부 사업입니다. 코스닥의 상승 섹터인 부분이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종목,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포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이 조금 코스피에 상장이 해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코스피에 상장을 해 있지만 코스피 상장 기준으로 시총이 3,100억 정도인데요. 코스피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부분이겠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넘어와 본다면 시총이 20위 정도 되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괜찮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등록이 돼 있지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달리면 제약바이오도 광동제약도 같이 달릴 확률이 크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법 개정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원들한테 이제 환원을 해라, 이런 정책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 사업이죠. 근데 광동제약의 자사주 비중이 얼마가 되냐? 17.94%입니다.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 사업에서 자사주 소각이 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광동제약도 자사주 17.94%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된다면 희석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도 정부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기로 들고 가기에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세 번째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HPV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로 내용을 한번 들고 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인데요. 이게 유튜브 쪽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제 HPV 백신 접종 지원 관련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보고 드립니다라고 해서 정정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에 올라온 내용이고 날짜를 보시면 12월 19일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 비서관실에서 올린 내용이고요.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접종 지원 현황이 있고 26년도부터는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 12세 남자
예상자 아이에게도 무료 접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예산 자체를 303억으로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신다면 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기존 4가 백신 단가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팩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HPV 백신이라는 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하고 여성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이게 여성분들한테도 해당이 안 되고 남성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뭐 보통 사람들한테는 자궁경부암 주사가 여성분들만 맞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분들한테도 충분히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주사가 뭐냐면은 가나실 4가 가나실 9가 백신이에요. 이게 어디서 만드냐 하면 MSD, 그러니까 미국 머크 제약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보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유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통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가 광동제약입니다. 그래서 광동제약이 이 가나실의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정부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4번하고 5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하고 제가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번은 재무제표를 좀 봤을 때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흑자 기업이 에도 불구하고 저PBR이에요. 그래서 주가 대비해서 많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0.41. 그래서 보통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기존에 보통 기업 가치가 1.2배에서 1.3배 정도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저PBR 0.4에서 1 정도가 된다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최소한 3배 이상 광동제약이 주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00원 기준에서 저PBR 기준으로 봤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은 돼야지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보통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가치나 아니면 성장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었던 보령이라는 회사와 광동제약은 흑자 회사입니다.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는 흑자 기업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흑자 기업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수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계속적인 흑자가 난다면 많은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뭐 10배고 10배, 100배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손해보는 장사는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내용에는 그 기재를 못 해놨는데요. 이 회사 제약바이오 회사는 거의 배당이 없습니다. 그 배당이 없는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배당이 존재를 하고요. 제약바이오 회사 측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12월 기준이 아니고 내년 3월 말 기준이라는 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기준이었으면은 그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를 건데, 내년 3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년 3월 기준이라는 거는 팩트에 의거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다섯 번째 차트상 변곡 구간을 좀 살펴볼 거고, 지금 하락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퍼센테이지가 뭐 한 40%고 하락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다. 그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따져본다면 80%의 확률, 그 다음에 10%가 떨어진다면 20%의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확률상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제가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차트로 살펴보신다면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10배, 20배 가고 이런 종목이 아니고 이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였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 3년 반 동안 주가가 고점과 저점을 따져본다면 중간 대비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폭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5,990원의 요 자리인데, 요런 자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요런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락을 하게 된다면 변곡 구간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고, 상승을 한다면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적게 상승을 한다면 10%, 많게는 30%에서 35%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 하락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첫 번째 그 지지 구간인 5% 정도, 6% 정도 되겠네요. 6% 정도 되겠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까지 내려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달리기 시작한다면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폭이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는 지금 AI에 관련된 종목들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상태예요. 현금 비중 좀 남겨놔야 되고 그래서 이 종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짰냐 하면 변동성이 크게 없는 종목이니까 괜히 또 답답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타나 아니면 중기 종목을 들고 가는 수익금이 난 종목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 강동제약은 아주 일부만 조금씩 담아갈 예정이다. 그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고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광동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크게 없는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 조금씩 담아 가시다 보면 고가까지는 뭐 크게 무난하게 제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흑자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저번 영상은 삼천당제약과 알테오젠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주에 많은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영상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산타릴리를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섹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